안녕하세요. 승부사 이치호입니다. 여러분을 토방에서 머리를 식혀드리고자 준비한 분석입니다. 분석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경기를 분석하지는 못하니 꼭 알람 설정해 두시고 긴급하게 올라가는 영상에 대한 분석과 정보 및 결과 예측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천해드리는 조합픽은 영상 하단에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영상을 다 시청하셨다면 댓글을 확인하여 조합픽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선 한 경기 네덜란드 아일랜드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네덜란드는 조별 예선 B조에 속해 있으며 현재 4승 2패로 2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일랜드는 B조 2승 5패로 4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그리스와 2위 경쟁 중인데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태기에 1승 1무만 기록해도 2위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경기가 조 최약체 지브롤터라는 점도 팀에게는 다행이지만 확실한 통과를 위해서는 홈에서 열리는 이 경기를 승리해야 합니다. 라인업에 큰 변화는 없어 보이는데 반다이크와 프림퐁, 나단 아케와 드브리의 수비진, 페에노르트의 바이퍼와 스탱스를 비롯해 레인더스의 중원, 베흐오스트와 말렌, 브로비 등의 공격진 등이 정상적으로 소집됐습니다. 다만 현재 네덜란드는 예전처럼 강한 전력으로 완벽한 경기를 치르지는 못하고 있는데 특히 지난 경기에서는 그리스를 상대로 겨우 1대0의 승리를 기록하면서 상대의 질식 수비에 고전했는데 미드필더에서 해주는 것이 많은 프랭키 대용의 빈자리가 컸다는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아일랜드는 사실상 본선 진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프랑스와 네덜란드를 비롯해 복병 그리스까지 쉽지 않은 팀들이 가득했던 조를 이겨내기 어려웠습니다. 2승 5패에도 골득실령을 기록하는 등 수비에서는 도어티와 더피, 오세이 등이 잘해줬지만 최전방의 마무리가 아쉬웠고 로빈슨의 컨디션 저하 속에 퍼거슨과 아담 이다 등이 최선을 다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진 못했습니다. 또한 아일랜드가 네덜란드를 이길 만한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할 가능성이 높고 득점력이 매우 떨어지는 유형이기 때문으로 유로 예선에서 기록한 9골 중 7골을 최약체 중 최약체 지브롤터를 상대로 기록한 득점입니다. 물론 19세의 영권 퍼거슨이 잘 성장하고 있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아직 어린 나이라 클럽에서도 경기력의 기복이 큰 모습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두 팀의 최근 4번의 맞대결에서는 2승 1무 1패로 네덜란드가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만 네덜란드도 프랭키 대용의 부재 시에는 상대의 밀집 수비에 고전할 수 있다는 것이 그리스전에서 드러났고 결장자가 대용만 있는 것이 아니기도 한 상황으로 생각보다는 네덜란드가 고전하는 경기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가지고 있는 전력이나 득점력에서 최소한의 모습을 보여줄 네덜란드의 우세가 예상되긴 하지만 지루한 경기 속 저득점 경기가 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다음으로 두 경기 스위스 코소보 경기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스위스와 코소보는 유로 예선 I조에 속해 있으며 스위스는 4승 3무로 1위를 유지하고 있고 코소보는 2승 3무 2패로 4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스위스는 현재 조 1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러나 두 경기가 남은 상황에서 아직 본선행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무패를 기록 중이긴 하지만 2위 팀과 같은 승점이고 이스라엘도 아직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승리가 필요한 스위스인데 다만 이번 경기에는 주전 풀백인 페르난데스가 징계로 빠지기에 전력 누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자카리아와 자카가 나서는 중원이 강력하고 오카포와 스테펜 등 해결할 수 있는 선수들도 있기에 전력에 큰 누수가 있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뒷심이 너무 딸리는 양상이 잦은 모습이고 최근 A매치 5경기에서 허용한 모든 골을 후반에 허용하는 경우가 잦은 상태입니다. 분명히 가지고 있는 공격수들의 역량은 충분한 편인데 한 골을 넣고 괜히 수비적으로 갔다가 경기를 그르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다행히 코소보의 현재 전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코소보는 11월 첫 경기에서 이스라엘에 승리하며 승점 10점째를 수확했습니다. 그러나 스위스와 루마니아의 맞대결이 남아있고 이스라엘도 승점에서 앞서가기에 본선행은 사실상 좌절됐습니다. 스위스가 전패를 하고 이 경기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이 부진한 상황이 모두 나와야 2위를 노릴 수 있기에 사실상 힘든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희박하지만 희망이 살아있기에 이번 원정에서 승리를 노릴 것이지만 여러 주력 선수들이 부상으로 인해서 엔트리에서 빠지는 등 상황이 녹록치 못합니다. 특히 무리키의 부상으로 인해서 전방에 세울 선수가 거의 없는 상태이고 현재 엔트리에는 라샤니가 공격수로 분류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클럽에서는 미드필더로 뛰는 선수입니다. 코소보도 스위스 못지않게 후반 페이스가 좋은 편은 아니기도 하고 이래저래 악재가 많기에 스위스의 원정행인 이번 경기에서는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두 팀의 최근 2번의 경기에서는 2번의 경기 모두 무승부로 코소보가 의외로 선전했습니다. 다만 현재 두 팀의 위치는 다르고 코소보의 전력 누수도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번 경기는 원정이라는 점이 아쉬운 코소보입니다.
또한 두 팀이 모두 후반에 약점을 드러내는 편이라 후반전에 난타전이 일어나면서 다득점의 양상으로 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코소보의 현재 전력의 누수가 상당히 많은 상황인 것은 분명해 화력전으로 간다면 스위스가 밀릴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기에 이번 경기는 스위스의 우세가 예상됩니다. 보다 나은 수익을 위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정보가 있습니다. 우선 위에 보시는 하얀색 배경이 실제 프로토 승부식 133회차 발매된 보스턴과 뉴욕 닉스의 배당이고 아래 부분 검정색이 유벤투스 공식 후원사에서 나온 배당입니다. 한눈에 봐도 배당 차이가 눈에 띄게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당연히 아래 제가 사용 중인 유벤투스 공식 후원사 쪽이 배당이 훨씬 높습니다. 또한 실제 유벤투스 공식 홈페이지에 파트너 체결이 되어 있음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토는 낮은 배당과 본인이 원하는 기준점이 아닌 공식 발매된 기준점에서 승패 또는 언더, 오버를 선택해야 하고 또한 가장 단점인 지정되어 있는 발매 시간이 있습니다. 이런 발매 시간을 놓친다면 경기를 구매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는데 하지만 지금 보시는 영상에 나오는 유벤투스 공식 후원사에서는 높은 배당은 물론 경기 시작 1초 전까지 발매가 가능하며 매우 다양한 기준점에서 자신이 원하는 기준점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다 안전하고 높은 배당으로 유리하게 구매가 가능한 큰 이점이 있고 수익의 가장 큰 부분이기도 합니다. 높은 배당과 편리한 이용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고정 댓글 클릭 후 문의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3경기 이스라엘 루마니아 경기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루마니아는 유로 예선 I조에 속해 있으며 이스라엘은 3승 2무 2패로 3위에 위치해 있고 루마니아는 4승 3무로 2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스라엘은 스위스를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며 승점 획득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스위스가 한 골을 넣고 소극적으로 나와준 덕에 이스라엘이 여유롭게 플레이를 할 수 있었고 상대의 실수가 나오면서 세트피스에서 한 골을 넣었을 뿐 이스라엘의 경기력이 아주 뛰어나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반면 루마니아의 밸런스가 상당히 좋은 편이고 루마니아도 현재 1위를 차지할 수 있는 상태라서 루마니아가 꽤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은 이 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본선 진출이 힘들어지는데 스위스 상대로 패배하진 않았지만 승점 4점 차이로 뒤진 상황에서 남은 경기가 2경기에 불과합니다. 그래도 스위스전에서 후반 막판 교체로 들어온 그라나다의 공격수 와이즈먼의 동점골이 나왔기에 희망을 이어갔고 이번 경기에는 자하비와 트거만, 마카비 하이파의 칼라일리 등 공격수들을 대거 투입해 공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루마니아는 지난 경기에서의 성과는 스탄쿠아즈를 필두로 한 공격력이 전반부터 터졌다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이고 현재 이스라엘이 짧은 기간 내에 많은 경기를 치러야 하는 강행군을 치르면서 체력적인 부분이 문제가 될 소지는 있는데 이를 전반부터 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스위스를 상대로 2골을 허용한 것 이외에는 멀티 실점을 예선에서 기록한 적도 없을 정도로 수비 자체는 좋은 페이스를 유지하는 편이고 루마니아의 전력으로 충분히 승리를 챙길 수 있을 것입니다. 루마니아는 최근 3경기 모두 클린시트를 기록하며 승점 7점을 획득했고 같이 무패를 달리는 스위스와 같은 승점이지만 골득실에서 뒤진 조 2위로 본선행에 가까워졌고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다면 더욱 안전한 위치를 점하기에 이번 경기 루마니아 역시 풀전력으로 상대할 전망입니다. 제노아의 센터백인 드라고신과 라쿠프의 측면 수비수 소레스코를 중심으로 한 수비가 탄탄하고 스탄치우의 수비 보호도 안정적으로 탄탄한 수비가 강점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두 팀의 최근 5번의 경기에서는 2승 2무 1패로 이스라엘이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스라엘의 지난 경기는 운이 좀 따라준 양상이고 루마니아가 보여주는 밸런스와 공격력이 생각보다는 강한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으로 인해서 일정이 밀려 현재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힘든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는 문제이고 전력을 살펴보면 현재 루마니아의 전력이 우세하다 판단되기에 이번 경기에서는 루마니아의 우세가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4경기 프랑스 지브롤터 경기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프랑스는 유로 예선 B조에 속해 있으며 현재 6경기 6승 전승으로 1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지브롤터는 B조 6경기 6패로 최하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프랑스는 이번 유로 지역 예선에서 6연승을 달리며 포르투갈과 함께 전승 행진을 이어가는 유일한 팀입니다. 이로 인해 본선행을 확정하였고 홈 경기에서 팬들에게 승리의 기쁨을 더욱 선사하고자 하고 있고 음바페, 그리즈만, 지루, 코망 등 핵심 선수들이 모두 소집되었으며 파리 생제르맹의 17세 신의 에메리도 대표팀에 합류하였습니다. 라비오와 포그바 등과 함께 경기 시간을 나눠 가지며 경기에 출전할 것으로 예상되고 카마빙가가 덴벨레와 부딪히면서 생긴 부상도 에메리가 처음으로 국가대표에서 선발로 나올 수 있게 되었다고 보는 등 크게 신경 쓰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물론 프랑스가 의외로 상대의 템백을 상대로 전력에 비해서 실망스러운 화력을 보일 때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도 아일랜드나 그리스 등 유럽 내에서 중하위권은 되어야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프랑스는 아주 여유로운 상황이기에 이번 경기에서 로테이션을 통해 후보 선수들에게 출전 기회를 부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브롤터는 이번 조별 예선에서 6경기 동안 골을 넣지 못하고 21골을 허용하며 모두 패배했습니다. 산마리노, 리히텐슈타인, 몰타 등과 함께 유럽을 넘어 세계에서도 가장 약한 팀 중 하나로 평가받아 골을 하나라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프랑스를 포함한 강팀들을 만나게 되어 더욱 힘든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나마 수비가 버텨준다면 또 모르겠는데 몰타 정도의 팀을 제외하면 붙었을 때 무조건 3실점 이상은 깔고 가는 모양새이고 공격력이 극도로 부족한 아일랜드를 상대로도 4골을 실점했다면 이미 지브롤터의 전력을 나타내는 결과입니다. 최종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번 경기 지브롤터와 프랑스의 맞대결은 사실상 프랑스가 몇 골을 넣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경기입니다. 특히 프랑스는 이번 대회에서 단 한 개의 실점만 허용할 정도로 수비력이 상당히 좋기에 지브롤터의 공격으로 뚫기는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또한 최근 음바페, 그리즈만의 폼이 상당히 좋으며 수비 역시 상당히 뛰어난 선수들이 많은 프랑스입니다. 어린 에메리 선수가 어떤 활약을 보여주며 추아메니, 카마빈가에 이어 어린 선수의 활약이 기대되는 이번 프랑스의 이번 경기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프랑스의 당연한 우세가 예상되며 충분히 다득점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으로 경기 분석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신 분석 영상에서는 최종 조합픽을 드리지 않습니다. 초안 분석 내용이며 더욱 세밀한 분석 자료와 최종 조합픽은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프로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프로토를 좋아하는데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으로 수익률 극대화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프로토는 단지 운으로 하는 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분야 전문가들이 존재하듯 프로토도 전문가들이 존재합니다. 경기 전 다양한 분석 자료 확인은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80% 이상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클릭하셔서 분석픽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